사랑하는 새통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 사랑하는 이란 얘기는 진심입니다. 저는 언제나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유튜버 새통수입니다. 그라시아스.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죄송하지만 인트로를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 제외를 하냐면 지금 좀 늦게 찍고 있어요. 영상을. 평소 시간보다 한 1시간 가까이가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는데 세계 뉴스를 좀 봤고 그리고 세계 지수 선물을 좀 봤고 그리고 유럽 주식 상황 이런 거를 좀 봤습니다. 사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방구석 차트 분석가 가치 위주가 아닌 차트를 보는 놈이 왜 저렇게 세계 상황을 신경을 쓸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 같은 놈 그런 거 안 보거든요. 사실 안 보는데 그만큼 신경이 쓰일 정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변동이 굉장하고 거기에다 아까 러시아 지수죠. 제가 17%까지 빠지는 걸 봤거든요. 지금은 13%로 말아 올린 다음에 마감을 했는데 러시아 지수가 여러분들 17%까지 빠졌어요.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그러니까 진짜 불편합니다. 주위 상황이 돈바스인지 돈가스인지 그걸 어떻게 한다니 오늘 안에 전쟁을 한다니 아니면은 수주 안에 한다니 막 이러면서 정말 어지러워요. 시장이. 지금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참 웃긴 게 대통령의 날이라 해가지고 주식 시장이 안 돌아요. 오늘 휴장입니다. 휴장인데 선물은 돌고 있거든요. 지금 선물도 좀 빠지고 있어요. 많이. 물론 러시아가 저렇게 빠지는데 미국이 잘 방어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며칠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포탄 한 방에 우리나라 시장이 출렁거리는 걸 봤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시작하자마자 너무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는 것 같은데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뉴스를 하나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삼성전자 개미들이 떠나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제가 뉴스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서 겨우 탈출 지친 개미들 이것에 한 번 더 베팅 하락장에 지친 개미 나스닥엔 한 번 더 베팅 코스피 떠나는 개인 투자자 이달 들어 국내 주식 1조 팔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서 탈출 이런 뉴스거든요. 이런 뉴스인데 댓글을 보면은 막 이렇게 한국 주식 안 좋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게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1년 2개월 전에 주식 투자 광풍 도학개미들 승리 한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 그 뉴스를 똑같이 읽었어요. 지금처럼. 그러면서 저는 인버스를 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지션은 인버스를 팔자로 갔죠. 그런 다음에 관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은 말이 달라지겠지만 전쟁만 안 일어난다면 태평성대한 괜찮은 시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봉들이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선택의 일봉이 떴고 요 주위로 일봉들이 접근만 하면 꼬리를 이렇게 계속 남기고 있어요. 꼬리곰탕 마냥. 이렇다는 얘기는 일봉들이 하방으로 포지션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선물이 1.9% 빠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랑 S&P 500 전저점을 모두 지켰고 차트로 볼 때는 이게 미국 시장도 지금 하방으로 보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제가 인트로를 안 한다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인트로 비슷하게 됐네요. 지금 여러분들 인버스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지금 인버스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인버스에 넣고 푸근하게 수면 매매할 때는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인버스가 일봉들이 4,385원 요런데 닿으면은 이 자리를 손절선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는 얘기를 하겠지만 요런 자리에서 인버스를 지금 다 때리 넣는다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떨어지면은 이거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3,815원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텀이 이렇게 열렸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여러분들 종목 분석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는 HLB 그룹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이죠. 이거는 가족 여러분들 종목 분석이 아닌 제가 그냥 하는 건데 신라젠 관련 M2N이라는 종목입니다. 신라젠이 그래도 6개월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를 받았고 M2N 관련주니까 갭으로 띄우든지 아니면 장중에 쏘든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얘가 결국에는 오늘 종가 마감을 1%로 마감을 했거든요. 물론 장중에는 14%까지 올랐다가 1%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저 새통수는 이 일봉을 세력의 일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 자리를 기본적으로 쉽게 안착을 하고 뛰어넘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근데 못 넘었어요. 6,790원 위로도 못 올라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M10 이 녀석들은 요 안에서 좀 더 놓을 수도 있다.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오를 때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선을 다시 한번 그었는데 1052원 그리고 11,140원이에요. 얘가 오르면 여기서는 한번 정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고 가긴 그렇다. 오르면은 1052원 그리고 11,140원 여기서는 팔자, 이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 이 녀석의 M2N의 스타트는 이 자리를 밟았을 때부터 스타트입니다.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좀 위험한 종목이에요. 뭐 부도 얘기도 있고 하여튼 위험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투자를 하십시오, 뭐 어떻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 그냥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보는 거 있죠.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사실 뭐 엄청난 종목이죠. 셀트리온 누구도 뭐라 못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렇게 빠졌어요. 저는 셀트리온 얘도 여기서는 멈췄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나 다 이 자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사실 뭐 누구나 다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런 데서도 투자를 많이 했고 이런 데서 투자 많이 했고 이런 데서 투자 많이 했고 많이 했을 거예요. 5만대만대. 하지만 제일 만나는 자리는 이 자리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127,000원 그리고 14만원 그걸 얘기해드리고 싶고, 제가 셀트리온 볼 때 헬스케어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잘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54,301원 59,573원 요 자리는 제가 볼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저점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저점이 잡히면은 셀트리온도 저점이 잡힌다고 생각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셀트리온 그 자리죠. 네, 그 자리랑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저점이 맞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 확률이 더 높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랑 비슷하게 얘기를 좀 했는데 M2N이 좀 달라요. 어제랑 참고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가족 여러분들 종목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코라는 종목입니다. 평단 14,700원이라고 하셨는데 14,700원이라는 얘기는 요런 데서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차트만 보고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이 종목은 재무제표가 안 좋을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차트만 보면 그게 느껴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믿거나 말거나인데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상패수는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거 전혀 안 보이고요. 잘만 하면은 살아나올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런 종목은. 먼저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대가 지금 너무 밑을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6,348원 그리고 9,328원이에요.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텀이 크잖아요. 텀이 길고 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안에 지금 5개가 있어요. 영양가가. 그 영양분이 넘치는 곳이 5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슨 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가격대를 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코가. 그 중에서 가장 센 거 2개를 끄는 게 6,348원 그리고 9,328원이에요. 여기까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제가 1,331원을 끄었거든요. 하여튼 이 가격도 중요하고, 제 말은 이거예요. 미코 이 녀석은 요 위에는 지금 허예요. 얘가. 그래 일봉들이 지금 축이 없고 받쳐주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안 좋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고점 21,550원을 찍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는 당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녀석은 여기서 하락이 멈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지금 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가 있고, 그리고 뭐 종목 토론만 가면은 막 이렇게 불안하게 조성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제가 말한 그 가격 잘 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오릅니다. 그리고 나 이거 빨리 나가고 싶어, 나 이 종목 빨리 뭐 어떻게 양전을 시키고 싶어, 플러스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제가 말한 이 가격에서 물 타면은 좀 더 빠르게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예요. 미코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런 위에는 축이 없어요.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자리는 축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영양가도 많은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하락은 멈춥니다.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여기서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물을 적절한 가격에서 타면은 그 시간은 단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와 네이버를 잘 모아가고 있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카오랑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부터 볼 건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전략을 짜겠다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카카오는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얘도 사실 이렇게 뭐 일봉들만 보면은 카카오란 이름을 지우고 일봉들만 보면 이게 뭐 잡주죠, 움직임 자체가. 하지만 카카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망하고 안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카카오 차트에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 회사라는 게 느껴져요.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얘는 축을 밟으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제가 볼 때. 카카오란 놈은 이 축의 자리를 공략만 잘하면은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축이에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보십시오. 요 축이거든요. 일봉들 놀았잖아요. 빠그라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거든요. 다음 축이. 보면은 얘가 이탈을 했다가도 여기서,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뒤도 없이 하락해요. 축이 아닌 곳은. 근데 축인 곳에서 일봉들이 계속 놉니다. 자기 아지트처럼.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축 중에 가장 센 곳. 요 자리는 손절선만 잡으면은 안 들어가 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곳이 54,175원이에요. 황금 맥점이죠. 카카오 전체 일봉들 통틀어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카카오를 투자를 한다면은 여기서 50 박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를 박는다. 그리고 이 자리죠. 지금 깼다가 다시 살렸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88,487원 그리고 99,985원 여기서 50% 박을 것 같아요. 분할 대응한다 이거죠. 요렇게 받고 목표 가격을 124,476원 그리고 123,983원으로 잡겠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일봉을 여기서 자리를 잡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50% 넣은 걸로 여기서 팔고 만약에 내려와서 요런 데까지 오면은 50%를 박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다음에 여기 50 여기 50 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여기서 던지겠다 이겁니다. 이게 제 전략이에요. 얘를 접근한다면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50대 50 뭐 이렇게 전략을 짠다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카카오가 만약에 훗날에 54,175원에 들어온다 일봉들이 찍힌다 하면은 손절선 잡고 그냥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이 녀석도 세죠 여러분들. 대형주 우량주죠. 얘를 얘기를 하려면 벽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대형주 우량주 머리 위에 벽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벽을 못 깬 애들이 아직도 수두룩 빽빽이에요. 먼저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벽 얘기하려면 얘를 얘기하면 돼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거니까요. SK하이닉스입니다. 133,000원 137,975원 이 자리는 제가 엄청나게 오래전에 끄었습니다. 2021년 막 초반에 막 이런 옛날에 끄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저항 맞은 곳이 어디냐? 133,000원이에요. 벽 입구에서 다 막혔습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에서 한번 막혔죠. 그리고 여기 딱 133,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133,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벽이 저항이 굉장히 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냥 대형주 머리 위에 벽이 다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일봉들이. 이거 제가 무슨 뭐 143,000원에서 떨어지세요 143,000원에서 못 넘습니다 해서 들을 애가 아니잖아요 사실.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총 2위인데 얘가 왜 여기만 오면 힘을 못 씁니까? 하여튼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네이버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벽이 없어요. 얘는 괜찮은 회사에다가 벽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모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자리마다 힘이 있어요. 지금 얘들이 네이버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자리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쉽게 이탈을 못할 거예요. 왜냐면 293,464원을 이탈하면 얘는 225,000원 또 열리고 24만원 또 열리거든요. 이 자리는 이탈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LG화학입니다. 이것도 제가 선을 그은 지 제법 됐는데 아직도 못 뚫고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여기에서 계속 놀아주는 것처럼 네이버도 이 자리는 뚫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이버는 동글베이에서 모아간다면 나중에는 이건 수익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선이 한, 둘, 셋, 넷, 다, 6개지만, 일봉 3개를 끄는 거예요. 요런데 적절한 자리에서 주워 담고, 줍줍줍,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이거 수익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가격만 얘기해 드릴게요. 225,907원, 244,033원, 293,464원, 311,1,989원, 332,004원, 343,555원입니다. 제가 여기 넣어라, 황금 맥점에도 요 넣어라, 이렇게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벽이 없기 때문에 잘만 모아간다면 이건 나중에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다시 가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는 이렇습니다. 알맞게 이런 벽 없는 종목은 알맞게만 투자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붉은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난다, 전면전을 한다 이렇게 하면 네이버가 폭락하겠죠. 그래도 이런 자리는 뚫기 힘들 것이다. 225,907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HLB그룹 종목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떤 걸 봤냐면요, 여러분들 선물 지수인데 러시아 선물 지수 마이너스 21%까지 빠지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요 스크린샷 찍어야 돼요. 만약에 코스피가 그렇게 됐잖아요. 하루 만에 코스피 2200, 2100을 찍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일이 지금 러시아 선물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그만큼 세계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 비트코인 답 없어요. 알트도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답 없어요. 한국 시장 답 없어요. 부동산 답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은 현재는. 근데 저는 이럴 때 여러 번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빚을 발할 거는 세력 관리주 HLB라고 생각합니다. HLB 그룹주. 지금 물론 HLB 그룹 애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요. 여기서 만약에 게임을 끝내고 장사를 접으면은 세력도 죽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회사도 죽고. 저는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HLB 그룹 애들 그 세력 이탈 그거는 안 보이거든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태초의 가격이 깨질 때 이 주식은 위험하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HLB 그룹 전체적으로 태초의 가격까지 가까이 가네. 그리고 태초의 가격이 깨진 애들이 없습니다. 주식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을 때 털린 사람들은 개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력들은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HLB 파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HLB 파워는 사실 지금 이제 뭐 할 건 없어요. 그냥 지켜만 볼 뿐이에요. 많이 올랐고 많이 내렸고 많이 누웠고 가야죠. 그런 걸 봐야 되는 자리고 그런 걸 기다려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뭐 안 일어나고 있지만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야죠. 그것만 남았습니다. HLB 파워는. 좋습니다. 파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노터스입니다. 당연한 모양새죠. 당연한 모양새입니다.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아주 괜찮습니다. 요 근래 1월 폭락장이 왔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2월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지만 살려줘야 될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꼬리 남기면서 살렸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모습도 나쁘지 않아요. 노터스가 아닌 놈이었다면 이미 얘는 이 자리를 살리지 않고 저 끝에 심해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체가 뭐 대외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본들이 잘 살려주고 있고 그나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터스 계속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집을 이탈했고 집을 이탈했는데 슬금슬금 또다시 간을 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12,756원 위로 왔을 때부터 보면 됩니다. 거의 다 왔죠. 또 오늘 뭐 터치까지 했네요. 12,800원까지 찍었었네요. 요 위에까지 살짝 이렇게 두들겼네요. 뭐 이런 거 두들기는 거는 의미를 부여 안 합니다. 안착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HLB 테라피틱스도 제 생각처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놀더라도 이렇게 놀더라도 이렇게 놀더라도 이렇게 놀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집구석은 12,756원이란 걸 자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리스크가 크죠. 세력 입장에서도 안 팔리니까 주식이 결국에는 올라올 것이다.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본들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얘들은. 제가 희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보세요. 쉽게 이렇게 안 가잖아요. 이게 아닌 놈이었으면 이미 쳐박았어요. 6,000원, 7,000원대까지. 근데 여기에서 계속 놀잖아요. 이거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수만 크게 안 바래요. 조금만 맞춰주면은 금방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볼 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제약을 투자한 분들은 걱정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이 녀석은 지금 차트가 뭐 깨졌다 계속 같은 우하향 막 이상한 모양새들 이렇게 보여가지고 아 이거 진짜 답 없다. 거기에다 세통수선도 이렇게 깨고 내려갔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력 이탈 안 했거든요. 저는 제약 이거는 분명히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이 여기에 똥을 싸놓고 내려왔는데 가야죠. 다시 주식이 이렇게 하나같이 계속 내려 꽂으면은 팔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판 사람은 저는 개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력들은 요 자리에서 그냥 자기들 샀다 팔았다 장난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요런 데 속아가지고 아 이거 이제 노답이다 끝났다 이래가 팔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력을 떠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잖아요. 회복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친 다음에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저는 2층 요 자리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팔 때가 아니고 지켜봐야 돼요. 이거는 아마도 많이 팔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떨어지면 다 팔죠. 사실 팔았을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낙담하고 팔고 뭐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제가 전혀 여러분들 뭐 제가 예전에 껐다, 내가 껐던 선이다, 여기를 지지하고 있다 자랑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근데 말을 하려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선은요 제가 끈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막 요럴 때도 끄고 요럴 때도 끄었던 선이거든요. 그 자리를 여기서 제가 팔아라 했는데 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지지가 아닙니다. 막 이상한 각종 찌라시, 뉴스, 뭐 루머 이런 거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요 자리를 살리고 있어요. 지금 자리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넥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을 때 무슨 뉴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요런 부위에서 지금 계속 뭔가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저는 넥사 지금 안 좋게 안 봅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넥사가 좀 질 좋은 재료 같은 거 하나, 뉴스 같은 거 하나 팍 해서 HLB 그룹 전체적으로 이게 활력을 좀 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지금 가망이 없다, 끝났다, 나그리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하나 불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참 고생 많이 시킵니다. 맞죠? 고생한 뒤에 낙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HLB 생명과학을 가치로 만약에 다가가면 안 좋을 거예요. 별의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가치로 보는 게 아니고 차트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때만 얘기하면 말이 됩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잖아요. 물론 좋은 뉴스 있었고 호재 있었죠. 근데 이렇게 오를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내릴 만한 악재가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내렸고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왜 항상 여기서는 방어가 됐습니까? 여기서만 좋은 뉴스가 떴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주식을 방어를 하거나 누군가가 요 자리에서 주식을 산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떨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항상 그 자리에서 하락이 멈췄습니다. 차트만 봐도 HLB 생명과학은 차트, 그래 예전에도 이렇게 내리꽂은 적이 있었어요. 상패 안 됐어요. 지금도 이런 내리꽂고 있잖아요. 상패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보십시오.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 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방어됐고 이렇게 올렸고 요런 자리잖아요. 지금 철옹성처럼 막아줬던 자리가 있고 몇 달 동안 기었다가 급등했던 자리도 있어요. 뒤에 이런 자리가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그럼 여기서 주식을 뭐 이제 러시아 전쟁한다, 뭐 끝났다, 이제 뭐 HLB 그룹 상폐될 것 같아, 팔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후자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몇 년간을 그래 왔으니까요. 여기만 딱 봐도 2019년도에요. 여러분들 3년 동안 지켰던 거예요. 지금 휴대폰 뉴스, 네이버 인터넷 뭐 지금 키면은 HLB 생명과학 치면은 뭐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뭐 안 좋은 뉴스가 확 뜹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래량 다 죽여놓고 이렇게 그냥 밀고 있는 거잖아요. 씨말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판 사람은 개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겠죠. 말 같지도 않은 어떤 재료인지 모르겠으나 올리겠죠. 방어를 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가치가 안 통하는 종목입니다. 생명과학은. 그렇게 될 거예요. 더 늘려봐도 똑같아요. 차트를 더 늘려봐도 2018년도까지 가도 똑같아요. 여기잖아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HLB 그룹주들을 이렇게 쫙 봤어요. 봤는데 여전히 지금 당장에 우그러졌다, 무너졌다, 물론 지금 주식은 다 떨어지고 있지만 그런 애는 안 보이거든요. 제로, 끝, 이런 건 안 보입니다. 제 차트 보는 그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가족 여러분들 종목 분석할 때도 안 좋은 종목 안 좋다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진짜 가망 없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태초의 선을 이탈했을 때예요. 태초의 선을. 근데 HLB 그룹주 애들 보면은 태초의 선을 이탈한 애들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가격을 깼지만서도 금방 회복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 중요한 가격을 안 깬 애들도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잘들 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세력과, 그러니까 이 주식을 움직이는 큰 놈, 그 놈이랑 이 회사 유착관계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때도 뭐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 내려놓고 이렇게 한 10배 가까이가 올랐잖아요. 주식이. 이게 쿵짝쿵짝이 맞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 연결돼 있다 생각하면은 답답한 게 뭐냐면, 여기서 회사가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막 216대 뭐 뉴스 이런 게 떠가지고 확 미니까 회사가 바로 동영상 유튜브 찍으면서 뭐 방어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거기에다가 무슨 시간이 좀 지나가 바로 뭐 마누라가 팔면서 그와 동시에 바로 무상증자를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직접 여기서 주식을 사기도 했고, 여기서 갑자기 뜬금포로 뭐 관외 뉴스도 계속 펼쳐졌던 이 자리는 32,568원 요 자리는 기본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밖에서 놀고 있어요. 이게 좀 답답합니다. 지금 솔직히 제 심정으로는.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HLB 볼 때 매일같이 관련주 애들을 이렇게 봐요. 걔들 차트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아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진짜.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얘가 제일 방어가 잘 되고 다른 애들이 좀 힘들더라도 차트들이 이 녀석만큼은 꿋꿋하게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뉴스다운 뉴스도 안 나오고 찌라시다운 찌라시도 안 나오고 재료다운 재료도 안 나오고 지금 뭔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이게 제가 진짜 선을 긋고 맨날 같이 이거 공개 방송으로 때려서 이런가, 이 새끼들이 내 방송을 보고 있나, 진짜 이런, 사실 그거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들 정도로 참 이상하게 합니다, 진짜로. 예, 진짜 사람 돌게 하는데, 저는 이게 차트를 보고 뒤로 뒤집어 보고 앞으로 뒤집어 보고 뭐 좌우 대칭을 하고 오만 난리를 지겨도 지금 이 가격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전쟁을 한다니 난리를 한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투매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끝자락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사실 여기잖아요. 예전에 그 무슨 뭐 몰빵을 해라니 여기서 견디십시오, 제가 막 여기는 세력의 자리입니다 난리 지겼던 그 자리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내려갈 일입니까 지금 HLB가? 이거 뭐 증선이 그거 해가지고 아니라면서요. 그럼 코로나 백신을 올랐더니 코로나 백신이 부러졌습니까? 부러졌다 생각해도 많이 내린 거예요 사실. HLB는 지금 남들이 전부 다 여긴 저점 구간 여기는 바닥이래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거의 끝에 왔어요. 분위기만 맞춰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구대기처럼 뭐 러시아 뭐 21% 폭락 뭐 당장에 뭐 전쟁하겠다, 몇 시간 안에 하겠다 이런 정도만 아니면은 이미 지금 HLB는 턴을 쳤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핑계가 아니고 진짜 이제 올라가야 될 때예요. 올라갈 타이밍이에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여기서 더 빠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HLB는 바닥이란 것만 잡히면은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애예요. 크게 매번 그랬습니다.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고 바닥 잡히면 크게 올랐던 애가 얘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많이들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팔았어요.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 100이었으면 많이 털었습니다. 가야죠 이제 방어해라, 여기서 멈춰라 이런 얘기 하기 그래요. 이제는 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을 내야 돼요. 지금 이럴수록 뭐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럴수록 이제 가겠지 해도 되는 시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좋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답은 있습니다. 답이 없는 종목을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 전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희망이 보일 때 저는 이 종목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살아서 봅시다. 그라시아스.